안녕하세요. 라이브몰 TV입니다. 요즘은 국제 결혼한 가정을 주위에서 자주 보실 겁니다. 이에 관련된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한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외국에서 왔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살 겁니다. 하객들은 웃었고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이 웃어야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웃으며 포장된 명령의 시작. 혼인신고를 마친 바로 다음 날 한순자는 며느리를 불러앉혔다. 차를 내오며 말했다.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해. 내가 틀리면 우리 집이 욕먹거든.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마리아가 신혼집에서 요리를 하면 한순자는 굳이 숟가락을 들고 와 맛을 봤다. 자, 외국 음식 맛이 나. 이래서 외국 며느리는 안 된다는 거야.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미각이 예민해서 그래. 그 웃음은 마리아를 혼자 남겨두는 웃음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말을 하면 틀렸고 침묵하면 싸가지 없었다. 외국 애들은 표정 관리가 안 돼.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한순자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것도 싫어했다. 친정이랑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마음이 거기로 가버려. 마리아는 그 말이 무서웠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한순자는 먼저 물었다. 피검사 결과는 확실히 아들이지? 마리아는 그날 처음으로 아이의 성별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외국 며느리는 애 낳으면 친정으로 튈 수 있으니까 미리 다 잡아놔야 해.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 어느새 관리 대상, 통제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다. 이 집안의 막장은 이 정도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마리아의 세상은 눈에 띄게 좁아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다. 한순자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말했다. 외국 며느리는 임신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더라.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시댁 모임 날 부엌에서 들려온 말들. 외국 며느리들 애 낳고 친정으로 도망가는 경우 많대. 그래서 미리 손주부터 챙겨야 한대. 그 말의 출처는 너무도 분명했다. 한순자는 며느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을 바꿨다. 마리아가 어디를 가도 불편해지도록. 전화는 점점 줄었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런데 그 고립을 한순자는 이렇게 포장했다.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지? 외국에서 와서 피곤할 거야. 내가 다 이해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문을 잠그는 말이었다. 민수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엄마가 널 보호하려는 거야. 괜히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 말은 마리아의 현실 감각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문화 차이라서 그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한순자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임신 6개월, 마리아는 빈혈로 쓰러졌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한순자의 첫마디는 달랐다. 외국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 그래서 애 키우기 힘든 거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며칠 뒤 시댁 친척이 다 같이 모인 자리. 한순자는 일부러 마리아에게 아이 젖병 이야기를 꺼냈다. 모유는 제대로 나올까?
외국 며느리들은 체질이 달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대. 순간 모든 시선이 마리아에게 꽂혔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민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 말은 마리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현실을 말해도 그건 내 착각이 되었고 아파도 과민 반응이 되었다. 한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외국 며느리는 감정 관리부터 배워야 해. 그러다 애 망친다. 마리아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말을 하면 틀렸고 침묵하면 의심받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고립이 곧 아이를 빼앗기 위한 준비라는 걸. 출산 당일 마리아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낯선 병실, 낯선 냄새, 그리고 고통에 찢겨 나가는 몸. 진통이 길어질수록 곁에 있어야 할 남편 민수는 점점 자리를 비웠다. 엄마가 전화하셔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 잠깐은 마리아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마다 반복되었다. 14시간이 지나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마리아가 버텨온 모든 시간을 증명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이가 그녀의 품에 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머, 다행이네. 아들이잖아. 그 목소리는 마리아의 것이 아니었다. 한순자였다. 그녀는 의료진보다 먼저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생했어. 그 말은 마리아가 아닌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마리아의 품은 금세 비어버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해. 외국 친정은 괜히 불안해. 며느리는 몸도 마음도 약하잖아. 그 말들은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 시댁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마리아는 아이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한순자는 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버렸다. 산모는 쉬어야지. 괜히 애 안고 있다가 정서 불안해지면 어떡해. 정서 불안. 그 단어는 그날 이후 마리아를 묶는 족쇄가 되었다. 아이가 울면 마리아는 안방으로 갈 수 없었다. 한순자는 문을 닫고 말했다. 지금 들어오면 더 운다. 아침이 되면 아이를 아는 한순자가 이렇게 말했다. 봐라. 내가 아느니까 바로 잔다. 며칠이 지나자 한순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좀 불안정해.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봐. 애 키우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말은 소문이 되어 퍼졌고 마리아는 점점 문제 있는 엄마가 되어갔다. 결정적인 날은 산후조리 2주째였다. 마리아가 몰래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 한순자가 문을 벌컥 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에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한순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봐라. 내가 안아서 애가 운다. 그리고는 아이를 강제로 안아갔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제 아이예요. 그 순간 한순자의 얼굴이 변했다. 아주 차갑게. 그렇게 흥분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너 엄마 자격 없어. 그 말은 마리아의 심장을 정확히 겨눴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리아를 따로 불렀다.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 내가 좀 불안정한 건 사실이잖아. 당분간 애는 엄마가 보는 게 낫겠어. 그 말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마리아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리아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집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 아이에게서 떼어놓을 생각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도망쳐야 했다. 아이를 데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엄마 자격을 영영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결심은 새벽에 굳어졌다. 집안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 모든 감시가 느슨해지는 그 순간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이미 이 집에서 마리아는 엄마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방 문이 닫힌 걸 확인한 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그녀를 현실로 붙잡았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켜줄게. 가방엔 여권, 아이 옷 2벌, 그리고 병원 서류뿐이었다. 현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순자였다.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어디가? 이 시간에? 마리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병원 가요. 아이가 열이 있어요.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아이의 열보다 이 집이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한순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도망가려는 거잖아. 그 순간 한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얘가 지금 내 손주를 납치하려고 해. 그 외침은 집안을 깨웠고 곧 민수가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한순자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봐라.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데리고 도망가려고 해? 납치. 그 단어가 마리아의 귀를 찢었다. 아니에요. 전 엄마예요. 제 아이예요. 하지만 이미 이야기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민수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안으려는 한순자를 막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잠시 후 집안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비였다. 한순자가 미리 불러둔 사람이었다. 가정 문제로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순자는 준비된 듯 말했다.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나가려고 해서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나리오였다. 마리아는 몸이 떨리며 말했다.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여권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지 않았다. 외국인 며느리, 흥분한 산모, 그 프레임만 보았다. 그때 마리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엄마였다. 마리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한마디에 한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봐라. 역시 친정부터 찾는다니까. 그 말은 마리아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말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한순자의 방에 있었다. 마리아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엄마가 아니라 문제로 기록되었다는 걸. 그리고 이 기록은 언제든 법적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마리아는 처음으로 완전히 냉정해졌다. 울면 진다. 설명하면 미친 사람이 된다. 여기서는 침착해야만 산다. 그날 새벽 마리아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주세요. 아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 메시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열고 있었다. 마리아가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그건 마지막 신호였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 직원이었고 동시에 출산병원에서 알게 된 다문화 가정 상담사였다. 아이 어머니가 양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신 이상 몰이를 당하고 있다. 그 문장은 차갑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이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시댁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구청 사회복지사, 다문화 가정 담당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한순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사라졌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외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출산 직후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정신불안 진술도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록은 거짓말보다 느리지만 한 번 쌓이면 되돌릴 수 없었다. 한순자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며느리라서 그래요. 우리 집안을 이해 못해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마리아는 조용히 서 있었다. 이번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권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임시 양육권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는 마리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한순자는 그 결정문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손주를 아예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질문에는 처음으로 권력이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로서 존중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마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선전포고가 아니라 경계선이었다. 민수는 아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마리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마리아는 아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말할 권리는 이제 누구도 빼앗지 못했다. 한순자는 이웃들에게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해졌다. 패배가 아니라 노출이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화해로 끝나지 않는다. 가해자는 완전히 벌받지 않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마리아는 미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를 빼앗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되찾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엄마의 자리였다. 외국인 며느리라서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어른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이 결말이 통쾌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느낀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 라이브몰 TV였습니다.